어디에서 누가 탈북을 했다 하면 감시 밖에는 할 수 없는 2중 3중에 걸치는 감시 통제. 두 명이 앉아서도 내가 말하면서 상대방을 믿지를 못합니다. 속으로 칼 품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 내고 앉아 있어야 쌀밖에 축내릴 거 없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밖에 대응하는 게 없습니다. 공포 정치는 원래 김일성 때부터 있었습니다. 김종문 시대에 와서 지금 굉장히 노골하게 됐잖아요. 공개 재판, 공개 처형, 시도 때도 없는 간부 경질.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북한의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나 하나 잘못해서 온 가족, 친척 형제들까지 멸살이 되는 그런 연좌제가 있거든요. 이런 공포 정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위축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서 정상회담, 실무 접촉 등 여러 차례 있었고 여러 합의와 이제 그 성명, 공동 선언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기반을 뒀냐면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 기초에서 나온 문건들입니다. 이 모든 게 유감스럽게도 현재 돌이켜보면 하나도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된 게 없고 실현된 게 하나도 없으며 이제 그 북한 정권이 비인도적인 비인간적이고 이제 그 신뢰성 없는 행위를 해서 좀 유감스럽지만은 휴지장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기한 통일 독트린에서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주민들을 각성을 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주동적인 역할에 의해서 이제 북한을 변화로 유도하려는 그런 의지가 이제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된 것처럼 북한 내부에 이제 외부의 정보를 많이 유입시켜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국경을 꽁꽁 닫아 매놓고 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전단으로 통해서 보내겠냐, 뭐 어떤 방법으로 보내겠냐 하는데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해외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자들을 끊임없이 포섭하고 그들한테 이제 외부 정보를 끊임없이 이제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평양에 돌아가서 지인들이나 동료들이나 가족들의 이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방안이라든가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아주 좋은 방식의 하나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성공적인 정착 사례 등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 동요와 변화를 많이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탈북 방지를 위한 이제 감시를 비롯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가 많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북한 정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이제 어디에서 누가 탈북을 했다 하면 계속 그 작업장이나 직장이나 사업소에 세워진 규율을 철저히 지킬 때에 대한 강조하고 이제 그 해당 지역들을 파견되는 보위원들, 당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중삼직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현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화해서 알아보는 거, 뭐 이런 식의 감시 밖에는 할 수 없는 게 북한 정권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북한이 어떤 그 얘기가 있냐면 그 비겁한 자야 가려면 가라 우리는 붉은길을 지키리라라는 노래도 있고 그런 소위 말하면 신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칼 품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 내고 앉아 있어야 쌀밖에 축내릴 거 없다. 뭐 갈 사람은 가고 남아서 당과 혁명에 충실할 사람들은 충실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밖에 대응하는 게 없습니다. 북북 갈등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북한 내부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1990년대 이제 그 김정일이 그 직접적으로 정치에 나서고 집권을 해가지고 북한이 권한행군 하지 않았습니까? 권한행군하고 아사자가 생기고 탈북민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파괴되면서 실제 내부적인 그 모순 이건 굉장히 격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인 모순이 이자 말씀하신 핵심을 보면 언제 표출되겠냐 이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표출되기가 참 힘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2중 3중에 걸치는 감시 통제, 당, 보위, 사법, 검찰 여기서 각기 겹겹이 감시망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이 앉아서도 두 명이 앉아서도 내가 말하면서 상대방을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공포 정치는 원래 김일성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심화된 게 김정일 때 심화가 됐고 김종문 시대에 와서 지금 굉장히 노골화됐잖아요.
공포 정치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개 재판, 공개 처형, 두 번째는 시도 때도 없는 간부 경질. 이런 공포 정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위축이 되게 만들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북한의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나 하나 들고 일어나서 했다가 어떻게 되면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만은 북한은 아닌 겁니다. 나 하나 잘못해서 온 가족, 친척, 형제들까지 멸살을 되는 그런 연좌제가 있거든요. 이 모든 이런 요인들이 사람들이 자기 불만을 표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 계기이고 언제 표출되겠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참 힘든데 제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재 시대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독재도 영원했던 적은 없고 아침이 되기 전에 새벽이 제일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압박이 강화되고 바치를 잡아당길수록 언제는 끊어진다. 그런 말씀밖에 지금 현재는 제가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